그러니까 저는 고려 21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이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리 업무에 종사를 해서 징계를 받고 그 징계 처분에 불복해서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역시 기각이 되었고, 이에 대해서 다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으나 역시나 기각이 돼서 구제받지 못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된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목을 먼저 보시면 아내 명의로 저녁에 족발집 운영한 공무원 법원 징계 정당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겸직 금지 규정을 어기고 아내의 명의로 족발 음식점을 운영한 공무원이 견책 징계를 받자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 2부는 해양수산부 산하 모 공공기관 공무원 A씨가 기관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아내 명의로 족발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제보를 받고 현장을 방문한 소속기관 직원에게 적발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족발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운영의 명의자는 이제 아내입니다. 그 배우자가 영업 신고를 하고 사업자 등록증상에 아내 명의로 돼 있어서 공적 서류상으로는 아내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제보를 이제 그 소속 기관에서 받게 됩니다. 이 A씨가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족발 음식점을 운영한다라고 제보를 받은 것이죠. 이 제보에 대한 신빙성은 누군가가 이 내용을 보고 또는 듣고 나서 제보를 받는 경우보다는 이 제보자가 직접 이 족발 음식점에 방문을 해서 눈으로 듣고 주문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듣는다거나 하는 등으로 이 족발 음식점에 직접 방문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보를 하는 경우가 가장 신빙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보를 받고 나서 현장을 방문해서 소속 기관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그 사실 확인을 이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해당 음식점을 인수하기 전에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4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했고, 이 영리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겸직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물론 겸직 허가 신청을 했는데 겸직 허가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겸직 허가가 전국적으로 떨어져야만 영리 업무에 종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근간에는 이제 많은 경우가 유튜브를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 종료 후에는 늦은 밤에는 소속기관 당직실에서 잠을 자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영리 업무, 영업을 위해서 소속기관, 사적인 업무죠. 영업을 위해서, 영리 업무를 위해서 공적인 소속기관 당직실을 이용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 기관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 그리고 영리 업무 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A씨에 대해서 견책 징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견책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의무 위반 행위를 해서 받게 되는 징계 처분 종류 6개 중에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징계 사유가 존재했을 때 가장 낮은 수준의 가장 가벼운 견책 징계 처분을 했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또다시 불복해가지고 소청 심사를 청구를 한다거나 불복했을 때 주의나 불문 경고 처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징계 처분에 속하지 않는 낮은 수준의 처분으로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중징계, 중징계 4개 있고 감봉견책, 경징계로 나눕니다.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이다. 그리고 주의 처분이라든지 불문 경고 이런 것들은 공식적인 징계 처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불복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이 돼서 특별행정심판이라고 하는 소청심사를 먼저 반드시 거쳐야만 되고, 여기에서 구제를 받지 못했을 때 비로소 법원에 행정소송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징계를 받은 피징계자 소청인이죠. 징계를 받은 소청인이 소청심사를 청구해서 여기에서 소청심사 결과 구제를 받아버린다면 확정적으로 구제를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소청인이 징계 처분을 한 사람이 우리는 소청심사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겠다, 소송을 하겠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에 소청인은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나는 소청심사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법원에 행정소송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소송 단계에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항소 및 상고권이 인정이 되어서 1심 판결에 대해서 누구든지 양 당사자 누구든지 이렇게 불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2심도 갈 수가 있고 3심 대법원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소청심사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는 비록 단심 한 번이지만 소청인이 구제를 받아버리면 그걸로 끝났다, 확정적으로 구제를 받은 것이고, 구제를 받지 못하면 법원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론 보도된 사항에서는 A씨가 비록 그 징계 처분에 불복해서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소송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입니다. 소송에서 만약에 설사 이 A씨가 1심에서 승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측에서 또 항소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또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A씨는 단속 직원이 현장 조사 당시 자신의 신분과 방문 목적을 고지하지 않았고 확인서 작성을 강요해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일단은 절차상의 위법성을 주장을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워딩만으로는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제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A씨는 아내가 지인으로부터 인수한 음식점의 일을 부분적으로 도와줬을 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자기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은 것이고 명의자인 아내가 인수를 했고 직접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고 자기는 부분적으로 단순히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음식점을 인수하기 전에도 영리 목적으로 일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면서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징계 처분에 대해서, 견책 처분을 한 거에 대해서 취소해 달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계를 위해 음식점을 운영했고 아르바이트로 일한 기간도 길지 않다며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충실히 직무에 임해왔는데 징계를 준 것은 재량권을 남용했다.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뭐라고 판단했느냐? 법원에서는 징계 사유가 정당하고 관련 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됐다. 그래서 절차적인 위법성은 없다. 그리고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그 징계 사유라고 하는 것도 정당하다. 그렇다면 징계 사유가 정당하다면 징계 처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징계 처분을 파면, 해임, 정직, 강등, 감봉, 견책 어느 것을 할 거냐? 이것은 이제 징계권자에게 그 재량권이 있다. 그러면 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는지 여부, 이거를 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영리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원고, 공무원 A씨가 주장한 것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했다. 그리고 영리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 판단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리 업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겸직 금지이고 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금직
겸직 금지 사항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는지라는 것이 또 하나의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공무원인 원고는 허가 없이,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허가 없이 영리 업무에 종사했다. 그렇다면 이 자체가 겸직 금지, 그 다음에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의무 위반을 했다라는 겁니다.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그러면서 징계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는 피고의 목적은 정당하다. 원고에게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을 한 것은 관련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다.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그 본래의 고유 직무를 성실하게 집중하기 위해서 그 영리 업무에 종사할 수가 없고 예외적으로 영리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겸직 금지,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된 것이기 때문에 겸직 금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든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소속 기관에 겸직 금지 규정을 풀기 위해서 겸직을 해달라고 하는 허가를 받아야만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징계 처분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